제가 자료라도 좀 준비를 해오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리 나오시가지고. 아, 예. 저기 이거는 마치고 그럼 마치고 이분을 지금 노수석 원장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송필경 원장님도 행사에 대해서 혹시 공개한 게 있습니까? 아니다. 예. 자, 그 대우사연구소에서 이제 행사를 이제 그 기획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구 단체니까 사실 지금 뭐 현 정부가 하는 일이 그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는 그뿐만 아니고 전방위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조, 국가 구조를 그 문재인 정부가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지금 너무 뭉개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나 지금 이제 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 그 열사들을 모욕을 하는 이런 거에 관해서는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그건 아마 누구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같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군다나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그거는 꼭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우사연구소가 이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남대학교 은퇴하신 국문학과 이동순 교수님이 맡은 본인이 그 독립운동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그 홍범도 장군 평전을 올해 3월달에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고 10년 전에 이미 그 시집을 10권을 그 발행을 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홍범도 장군을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고 이제 그거를 조금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그 서양사를 전공하는 나인호 교수가 토론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그렇게 뭐 그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거 듣고 그것만 하기에는 또 좀 아쉬워서 대구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대구 지역이 이제 워낙 보수적이니까 이 문제만큼 그냥 지나갔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구 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소문 제일 끝에 5가지 요구 사항으로 이제 홍범도 장군 형상 철거를 그대로 놔둬라, 복귀해라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국방부라든가 해군 잠수함의 그 이름을 하고 하는 거를 취소해라 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학술적인 또 국민적인 합의 없는 그런 그 지금 역사 재해석, 역사 모욕 이런 거를 취소해라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해임시키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인 그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해라 뭐 이런 요구사항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국방장관은 뭐 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그 오송의 그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서 이제 그 불법적인 그런 수사 개입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지금 국방부 장관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해임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사과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 행사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보고 드릴 내용은 그 홍범도 장군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거에는 여러 몇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상해 임시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영웅들, 그 열사들, 의사들 사이에도 그 양반 출신, 뭐 쌍놈 출신, 뭐 이런 게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그 독립 열사 중에서 신돌석 장군, 영덕, 영해 그쪽에서 신돌석 장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에서 이제 기병하신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딱 두 분이 이제 그 양반 출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그 이승만 때 그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었습니까?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우등불이라는 책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홍범도 장군을 그렇게 모욕을 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유시라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전부 그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날 그 이동성 교수님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에 관해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이 있었고, 그 사진 자료들이 다 이제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 충분한 근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 기회가 되시면은 그 홍범도 장군 평전을 좀 보시면은 거기 다 이제 사진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뭐 희망사항이라든가 만들어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자유시 참변에 관해서도 그게 그 스탈린이 난데없이 그렇게 조선 민중들 그렇게 강제로 추방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가 1920년대 30년대에 그 만주에 일제가 이제 조선인들을 한반도에 조선 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을 만주로 보내갖고 거기 정착촌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제의 그 밀정으로 써먹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라시보스톡이라든가 그쪽까지도 그런 일제가 그런 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서양사 전공한 나인호 교수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이제 닥터 지바고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 당시에 전 러시아 전역에 걸쳐가지고 백군 적군의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 내부의 그런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자유시 참변에 다 배경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자유시 참변이 스탈린의 충동적인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날 좀 우리가 주목했는 거는 보통 이제 보수 우파들은 특히 소위 꼴보수라고 하는 이런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뉴라이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50대 60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우리가 해방이 된 거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제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니냐? 우리가 해방되는데 우리 독립운동이 역할을 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사를 한 입장에서 보면은 설령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이제 원자폭탄을 투여했기 때문에 일제가 항복을 한 건 맞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전혀 안 했더라면은 우리는 지금 오키나와와 같은 지금까지도 또 다른 오키나와가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카이로 회담 1943년 종전을 앞두고 카이로에서 이제 3개국, 5개국 이런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그때부터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없었다. 그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헤이그에 그때 보냈을 때도 뭐 입장도 못했고 뭐 그랬는데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날 발표 토론에서는 중요한 대목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고 하여튼 그날 오신 분들도 상당히 그날 내용이 좋았다라고 좀 제가 이제 토마당에 이걸 올려서 그랬는가 하여튼 주로 이제 그날 공동 주최하는 단체들은 교수 연구자 그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단협 전문직 대구시 전문직 단체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 분야 개신교 그다음에 천주교 쪽으로 이제 같이 공동 주최를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오셨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토요마당 쪽에 올리신 거를 보고 시민들 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날 행사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 자료를 주셨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영남일보하고 한겨레 신문하고 대구 MBC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인터넷 언론 평화뉴스 뭐 이런 데서 보도가 아주 충실하게 내용이 특히 이제 대구 MBC 같은 경우에는 그날 우리가 했던 그 장소가 교남 YMCA이지 않습니까? 그 교남 YMCA가 일제시대에 대구 신간회 대구 지부 건물이었다. 그러니까 그 홍문도 장군에 대해서 지금 해방 이후의 관점에서 그게 뭐 공산당이네 어쩌네 뭐 지금 이제 윤석열이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안 됐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날 행사도 신간회 대구 지부 사무실에서 했던 만큼 이제 중국에서도 국공 합작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관회를 통해서 좌우 합작을 하고 있었고 뭐 좌가 우가 독립운동 앞에서는 서로 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걸 그날 그 장소가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날 행사는 이제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회장님도 그렇고 이제 또 다른 분들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아까 이제 창녕에서 이제 하신다는 말씀도 있었고 현장에서 각 지역마다 이제 하시는 건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국가 권력이 지금 역사를 해석을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지들 마음대로 하고 국민들의 합의나 또는 학계 전문가들의 고정, 검증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결국은 국가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 권력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양평 고속도로와 같이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과 같이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데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전혀 보호를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지금 역사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의 문제이고 전면적인 지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받는 좀 우스갯소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초중등 학생들이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인 공적 4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게 됐다. 중고등학생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 법조, 검찰이 얼마나 무식하고 예의가 없는가, 매너가 없는가, 야비한가 이런 걸 알게 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의 그 열사들, 의사들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국민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건 결국은 대구 시민, 대구 경북 시도민의 문제이고,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예. 잠깐. 이 관련되어 가지고 이 발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오신 것보다도 더 훌륭한 발제를 해주시가지고 귀에 속속 들어오는 발제 가지고 고맙습니다. 먼저 예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송 원장님 질문 그 순서를 조금 하고 요소도 그냥 2분 뭐 아까 이야기 먼저 말씀을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송 원장님 질문. 여기 뭐 소장님 계속 끝날 때까지 좀. 제가 아시는 고향이 창녕 아닙니까? 창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독립운동하신 분이 우재룡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창녕에 우리 그 뜻을 가진 분들이 낙동계라는 뜻입니다. 경상 자도 우도를 다니면서 역사적인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탐방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안을 냈는데 우재룡 지사님이 출생기가 창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은 없지만은 생가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표지석을 세우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아니 목요일 날 그 창녕 문화원, 창녕 교육청, 그다음에 군 관계자, 저희 낙동계, 그다음에 제가 또 대구도 독립운동 정신계수 사업회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 당시에 그 우재룡 지사님 아들이 무대연 그 씨를 모시고 가가지고 그런 간담회를 했는데 아주 뭐 참 좋아하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1차 모임을 했고, 또 1차 마침 또 그러고 저희 이번에 작년 새로 군수 당선된 사람이 성낙인 군수가 저희 고모도 사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연유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군수를 모시고 거기 이제 표지석을 세우기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으니까 아마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진행이 되는 대로 토요일마다에 제가 나와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승철 원장님이 참 얼마나 이렇게 좋으시고 이게 제가 봐서는 홍문호 장군의 이 사건을 갖다가 이 긍정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지금 제안하고 하시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주니까. 자, 송 원장님 좀 질문. 우선 이 토마당에서 아까 서울대가 굉장히 나쁜 학교로 토마당에서 서울대 출신을 못 나오게 하는 아 이건 농담이고 농담이고 참 월요일날 요번 월요일 상상을 해서 오마이뉴스하고 뉴스미디어에서 주최하고 우리 부목회가 후원하는 저 이동순 교수도 강의가 들어갑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월요일날 상상업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좀 아직 60명인데 아직 한 40명밖에 안 모여서 토마당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몇 시입니까? 6시 반인가? 질문 안 해고 그냥 아니 질문은 아까 했잖아요. 서울대 출신들 저는 못 그럼 뭐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우리 소장님 이렇게 발표를 들으시고 뭐 떠오르는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질문이 나올 때가 저는 이 대구가 바꾸려 그러면은 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기회라든지 이런 힘들어서 이 대구가 바뀌지 다른 거로서 대구를 바꾸려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가 바꾸어지라 그러면은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제대로 헌창하고 또 이게 제대로 돼야지 교육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교육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독립운동 하던 분들에 대해 제대로 선창하면 저는 자동으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헌창하는 사람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변화에 큰 씨앗이 되지 않겠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예. 질문.
홍범도 장군 저도 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자료 조금씩 기록 영상을 이런 것도 있고 그 자유시라는 지난번에 그리고 배한동 교수 팀들하고 평화통일시민인데 그쪽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NLG 쪽에 둘러봤고 스타리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그 역까지도 가보고 있는데 자유시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자유시는 저기 지금 폴란드령인가 단치히라는 그쪽에서 이제 중세 시대의 어떤 자유시 이런 거로 알았는데 러시아의 그 D로 표현되는 무슨 어느 도시를 러시아 말로 자유시라는 뜻이라 하더라 뭐 이래 설명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고문도 장군이 어떻게 자기는 자유화는 볼셰비크 내세는 이런 과정에 자유화가 그렇잖아 있었다 뭐 해임됐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률을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말씀. 근데 그분이 사실 중요한데 그날 이동순 교수님 발표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발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자료상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기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한국사 전공한 연구자들 학자들에서도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관여를 했다 안 했다라는 그런 그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관여한 거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했을 때 예.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연구소, 대사연구소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단칙이 이거는 이제 중세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오는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 시대의 이제 단칙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러시아의 자유시가 성립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다도 나중에 혹시 좀그 대사연에서 여러분들이 되면 우리 토마에게 띄워주고 하시면 다른 그 이야기를 도움 안 되겠나? 답변을 제가 좀 예. 하라고 했거든요. 그 단띠는 그 지금의 이제 뭐 폴란드에 들어간 그단 있을 건데 그 옛날에 프로이센에 와가지고 옛날에 그 도시였어요. 그거 뭐 요새 우리가 늘 하는 비스마르크가 이제 거기에 고백 지역을 할 때 성리같이 생겼던 그 도시고 그게 아까 말씀처럼 약간 자유시라는 거 자체가 옛날처럼 뭐 관세나 이거 첫째 아주 핵심적인 어떤 말이 그런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 러시아의 그 대안에 있던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암으로 가면 바로 그 흥룡강성 그 위쪽에 있던 그 도시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도시가 평창되고 그렇게 커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골 마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방대한 기록이 어느 학자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러시아의 그 뭡니까 그 문서 보관소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록이 엄청난 그 방대한 기록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걸 좀 지금 인터넷이 뭐까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가 저는 고대사는 좀 자신이 있는데 현대사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봤으니까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게 굉장한 그 당시에 일어났던 말하자면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한국 말하자면 우리 광복군들의 부대 이름 김명 죽었던 사람 일어났던 그 전체에 대한 사건 사고 경위가 아주 명확하게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 우리 학자가 누가 찾아가서 어디에 나온 것 같아요. KBS나 MBC인가 모르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동순 교수님 그날 이제 발표하시기로는 홍범도 장군이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사셨는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냥 사시는 게 이제 보기가 좀 안 돼가지고 그 한인 중에서 그 카자흐스탄 거기에
그 도시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 이제 극장에 이제 그 지배인인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한 고려인이 그 극장의 경비로 좀 하셔라. 그래서 이제 경비를 하시면서 이제 뭐 문화 요 공연되는 게 이제 마음대로 보셔라.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좀 그 예우를 좀 했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그 옛날 독립운동 하셨을 때 뭐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걸 자꾸 물었답니다. 그럼 이제 그 남편분은 그걸 자꾸 묻고 아내분은 이제 홍 장군이 옛날에 하셨던 거를 막 신이 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그걸 다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 아내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홍본도 일지라고 해서 그게 기록이 유필로 된 기록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출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순 교수님이 그 평전을 쓰실 때도 그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다.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지역에서 또 나오는 이제 형상 이전에 왔는데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의견도 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지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부정하지 않는데 육사라고 하는 그 교정에 과연 이게 세우는 게 또 이게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흉상을 설치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다른 거는 아니다 하고 또 그렇게 반론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좀 대처를 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정희가 제일 먼저 임명했고 인정했고 박근혜가 홍순도 함을 만들었는데 뭐 거기에서 또 이기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는 지금 논리는 뭐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존속적으로 했다 하는 그에 대한 반감이 좀 하나 되게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육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쪽에 보수 논리는 뭐냐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전사를 키우는데 왜 이런 흉상이 필요하냐는 그런 두 가지 논리로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육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국가나 민족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걸로 해가지고 틀을 바꿔버리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있어서 반대하는 논리도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면서 좀 대응하면 안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홍범도 장군이 훈장이 수서가 2번이 됐는데 그게 중복으로 수서됐다라고 해서 하나를 이제 박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훈장이 수서가 되기도 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출신 저희 저분이 22년도 최고 의장 때는요. 그러니까 그래 그 당시에 예. 이동순 교수님 그때 라디오에 나왔을 때는 이 추수의 내용, 추수의 이유도 두 개 다 다르대요. 그 당시에 추수된 분당 추수의 내용과 예. 지금 그 추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건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똑같은 거 두 개도 아니라 이 교수님 그때 라디오에 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육사의 뿌리를 어떻게 찾을 건가? 육사의 뿌리에서 독립군의 기록을 더군다나 우리는 헌법에 3.1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헌법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하는 건 반헌법적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보면은 독립전쟁 하는 것이 육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빼버리면은 진짜 만주군관학교밖에 안 남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육군은 일본군 앞잡이 그거밖에 안 남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명백하게 그거는 뉴라이트 일본 친일파적인 역사 해석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1분 한 번 더 조사. 그러면 우리 노선수 원장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한 9시는 보통 마쳐가지고 2차 모질한 이야기는 차집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노 원장님 1분 발언을 듣고 난 뒤에는 우리 안영 선생, 우리 김성근 선생님 오늘 모시고 새로운 독립군으로 지금 소유받은 독립군으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공지 몇 가지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범 장군 얘기가 나오면서 자유식 참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자유식 참변은 이렇습니다. 그 사실 처음에 제가 독립기념관 천안에 가니까 맨 처음 그게 없었어요. 한 2년 전에 가니까 그게 있던데 좀 우리 동포 사이 조금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청산리 전투, 보은음 전투에서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열심히 참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당시에 그 참전한 분들이 일본놈들이 이 보복을 쏠 것이다 해가지고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거기가 러시아 영토입니다. 거기가 바로 자유시입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지명이 있는데 우리로 번역을 하면은 프리덤 시티거든요. 그게 자유시인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또 독립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언론을 하다가 거기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400명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다. 40범위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뒤수습을 홍범도 장군이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자유참변에 참 그 좀 독립운동사에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자유시 참변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거의 한 80%가 믿었던 대종교 나철 홍암 나철 선생님께서 하신 대종교 그때부터 세태기로 높게 되기거든요. 박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치역적인 부분인데 그 수습을 홍범도 장군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 대단한 그런 그리고 홍범도 장군께서 그 수습을 안 했더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 참여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한이 40년 역사가 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가세요. 오늘 우리 새로운 식구 초대하시는데 어떤 분이신지 좀 물어보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동인과에서 교회를 못 나와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온 여러분들 카톡방에 이미 올렸습니다만 아마 이 정부에서 송영길이가 요즘 강하게 송영길 씨가 강하게 나오는 그 송영길 씨가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부추긴분이 바로 우리 안혜욱 회장님. 그리고 이분께서는 우리 대구 촛불행동에 상임 고문으로 계실거니와 그 외에 지금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린다면 김건희의 아킬레스건을 직접 잡고 있어서 나를 좀 수사하라, 나를 좀 검찰에서 불러다 이야기해달라. 그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히겠다 해도 수사를 안 하고 그러지도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건 뭐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유튜브 할 때도 제가 한번 같이 참여해서 해봤는데 서재에 전 역사책 그래서 대단하시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강하게 의지를 밝히시는데도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는데 안혜욱 회장님은 뭐 태권도 구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정신력도 강하게 우리들한테 시사되는 바도 크고 경산이라는 그 보수적인 곳에서 홀로 정말 독립투사 이상의 역할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최 대표님께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리고 해서 오늘 마침 늘 바쁘신데 방송도 하셔야 되고 바쁘신데 마침 제가 꼭 좀 모시고자 해서 이렇게 모십니다. 갑자기 모셨습니다만은 사정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잠시 긴 시간을 할 수는 없지만은 목소리를 좀 듣고 자기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안혜욱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연세가 질문이라도 이런 건 충분한 시간은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연세가 90이신데 아직도 존경하십니다. 나이도 연세까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송영길 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송영길 씨가 아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 의식 구조를 여기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의식 구조가 왜 바뀔 수 없겠느냐. 저는 하루 한낮이면 다 바뀝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공리학 다니고 이럴 때는 이승만이라는 그 천하의 그 잡놈이 대구를 오지 않았어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왜? 대구는 한국의 모스코바라고 무서운 데라고 암살당할지 모른다 해서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왔는데 우리가 팔다리에 빠진 뭐 태극기 들고 나갔는데 뭐지 그 앞에 차량에다가 기관총을 얹어가 왔어요. 수류탄을 맨그 경호원을 데리고 그 옛날 그 매일신문 같은 거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 이승만이가 그렇게 그 7일 매국노 정권을 메가들로부터 인준받아서 대한민국 국민을 독립운동가를 포함해서 100만 명의 자국 국민을 학살한 그 그놈이 찾아보기도 싫어하는 것이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그야말로 독립운동가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저는 그 CEO를 갖다가 민청학년을 봅니다. 처음에는 박정희가 5월 10, 대통령이 될 때 별 인기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경산에 이제 그 신탄진에 있던 조폐공사가 이제 그때 경산으로 다 옮겼어요. 그때는 박정희가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거 아주 박정희는 착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발권을 이용해서 거기서 트럭 50대 해가지고 그때 500원 고액권이죠. 그걸 찍어서 화폐를 막 찍어서 선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거가 딱 끝난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물가는 딱 2배 올랐습니다. 이런 놈이 무슨 놈 조국 건대하거든 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당시 이 세 번째는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전라도 출신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솔 그 이호상이라는 그때 국회의장도 했고 했던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막 지방 지역 감정을 막 엄청나게 나팔을 부기 시작했어요. 왜? 그 요지는 이랬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신라 이후에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았는데 지금 그 1000년이 넘었는데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100개한테 뺏길 수 없다 뭐 이런 무슨 개소리 논리인데 그렇든 말든 사람들이 자꾸 매몰되기 시작하고 지역 감정이 생기게 나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지독한 게 민청항영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옛날 6.25 사변 때 벨갱이의 그 논리에 거기에 그게 공포심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 친구 이거 내하고 친구인데 이놈이 옛날에 전에 이상한 일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밀고 하는 그런 게 독립운동가의 도시였던 대구가 밀고자의 도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 그 공포 심리가 있으니까 먼저 막 태극기 나가 막 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그 공포 심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공포 심리를 간단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정권이 바뀌면 제가 포크레인 걸고 가서 국립묘지에서 이승왕 박정희 덩어리 가가지고 부관 참시해가지고 해골 바가지에다가 신임 대통령 꼭 그 해골에다가 술잔을 갖다가 삼아서 마시고 난 뒤에 선서해야 된다 그렇게 바꿔버리면 갑자기 만해옥만세 하고 되게 다 돌아섭니다. 이 공포 심리가 억눌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 벨갱이도 제가 아는 거는 그 이념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뺀다는 뺄자하고 옛날에 그 미친 개인 가도 그 경상도 방언에는 없어요. TK 방언이지. 딴 데 뭐 갱이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다. 서울 말하면 쟁이겠죠. 뭐 이런 말인데 그 뺄기는 뺀다 대우에 쓰이는 사람 빼는 걸 했습니다. 그때 가면 세워가지고 본인들이 뭐 가든지 해가지고 지적해가 세 번째 너 나와 빼서 죽인 것들을 다 뺄게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머니 뒤에는 뭐 빨갱이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좀 이념화 돼가지고 이상하게 그 논리가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 그 홍문도 장군의 이야기는
저는 그게 이번에 수원에서도 뭐 이상하게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 갈 때 사람이 없어 우리가 대구 친구 깨어있는 대구 시민 박대희하고 경제 김경수라는 뭐 20몇 사람 청년하고 해치도록 계속 하루 종일 거기 있어서 뭐 연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그 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근데 그 날짜를 특정을 안 했어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이라면 1919년 3월 1일 3일절 정신을 예방하고 그 다음 달이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1920년에 대한강복단으로 싸운 홍범도 장군들은 대한민국 국군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도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통칭을 대한강복군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게 이제 공고동 윤서가 6월 그 다음에 대한민국 2년에 일어났던 공고동 전투고 6월 6일, 6월 7일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 일어났던 청산리 전투도 역시 대한민국 2년 10월 26일 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0월 26일 날 성전한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 현대사에 그렇게 기록돼야 될 건데,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니까 그게 좀 자꾸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백선엽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논리가 누라이터라든지 이야기가 백선엽이는 그 당시에 일본인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논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일본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일본 제국군으로서 일본에서 예우한 것이고, 그에 반대했던 독립무장 세력을 전부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 논리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얘들이. 그러면 그래서 내가 백선엽이가 이번에 야당이 국회에서 묻더라고. 백선엽이가 있어요. 1943년도에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주적이 누굽니까? 물으니까 한덕수가 대답할 수 없다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조금 더 개떨이가 물어야겠어야 돼요. 그때 주적이 일본 맞지요? 하니까 대답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주적이 일본입니까? 미국입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그때는 일본이 미국하고 싸울 때예요. 그럼 백선님이는 지독한 반미주의자예요. 요즘 한미동맹 자꾸 떠드는 놈들한테 논리가 이 말이 안 되는 그 논리를 갖다 펴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그 깨부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만 와서 끝내고, 그래 논리라는 것은 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짧은 메시지로 상대를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도 뭐 학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교수님들 여러분들 보면 설득하려고 좀 이렇게 이제 뭐 앞에 저는 발제 같으면 윤석열 개새끼 딱 꺼내볼 건데 길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단순하게 해서 대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 심리만 걷어내면 대구는 그야말로 다음 선거에서는 1% 외에는 99%가 뒤집어지는 그런 도시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런 말씀 좀 진행하겠습니다만은 또 2차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의연방이 올라왔습니다만 우리